인슐린이 뭘 하냐면요.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전부 뱃살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굶어도 뱃살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그 이유요. 의사는 바빠서 안 알려주고 유튜버들은 몰라서 조회수 안 나와서 못 알려주는 것들. 제가 공부해서 하나씩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혼자 애쓰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해봐요. 혹시 오늘도 체중계 위에서 한숨 쉬셨나요? 진짜 억울하실 거예요. 나는 남들 절반도 안 먹는데 왜 나만 배가 안 들어갈까? 남들 다 마시는 믹스커피도 끊고 저녁까지 굶었는데 다음날 체중계 올라갔더니 1, 2kg 늘어있는 상황.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왜 그럴까 그 답을 몰라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답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굶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런데 아는 순간 방법이 보입니다. 제가 혈당 실험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답이 있어요.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내가 의지가 없어서 살이 안 빠졌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굶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을 빼겠다고 굶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내장 지방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밥이 안 들어오네? 비상이다 하면서 간에 저장해뒀던 당을 막 꺼내서 쓰기 시작해요. 굶었는데요. 혈당이 180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혈당이 이렇게 치솟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요, 이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요,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어요. 굶으면 굶을수록 뱃살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요, 16시간 공복 유지하라면서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간헐적 단식이랑 제가 말씀드리는 굶기는 달라요. 간헐적 단식은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먹고 나머지 시간에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말하는 굶기는 살 빼야지 하면서 밥을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파서 폭식하고 혈당 스파이크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먹느냐 이 부분에 특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요, 이 방법으로 허리 사이즈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굶지 않고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구독자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6년차이신데요. 허리 둘레가 90이셨어요. 밥 줄이고 굶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살이 안 빠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매번 이렇게 굶고 살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한 달 만에 허리 사이즈가 7cm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요. 그랬더니 딱 하나, 인슐린만 잡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인슐린 저항성, 많이는 들어봤는데 괜히 조금 어려운 말 같죠? 혈당에 관심 있거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던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 했을 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자주 듣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설명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택배 아저씨가 하루에 한두 번 오면 와, 택배 왔다 하면서 신나서 문 열어드리잖아요. 근데 택배 아저씨가 하루에 막 10번씩 와요.
아, 택배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택배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거를 하루에 10번씩, 그리고 매일매일 이게 반복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귀찮아. 그냥 밖에 두세요. 밖에 더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세포도 똑같아요.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와서 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해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간식에 음료까지 먹으면 인슐린이 너무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하루에 막 10번 왔던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지쳐서 아, 문 안 열어. 그냥 밖에 두고 가.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세포가 인슐린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인슐린이 뭘 하냐면요,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전부 뱃살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굶어도 뱃살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그 이유요. 제가 말씀드린 구독자분도 딱 이 상태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던 거예요. 아무리 굶어도 지방이 안 빠져요. 혈당 조절이 안 돼요.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채소 먼저,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드시는 거예요. 아, 또 뻔한 얘기 하네. 아이, 순서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져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왜 순서만 바꿔도 되는지 제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장에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게 뭘 하냐면, 야, 인슐린아, 준비해라 하고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아, 호르몬 얘기 나오니까 좀 어려운데요. 제가 쉽게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밥부터 먹는 거는 손님 100명이 갑자기 몰려왔는데 직원이 출근을 안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너무 바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채소부터 미리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 손님 100명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고 미리 전화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직원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응대도 질서정연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미리 먹는다라는 건 우리 몸이 혈당 스파이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야채 먼저 먹어야 한다. 손님 100명 예약 있어요. 미리 몸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꿀팁까지 섞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채소 먼저 먹기. 밥 먹기 전에 채소나 나물을 먼저 드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채소를 먹고 5분 기다리는 거 좀 힘듭니다. 저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밥을 조금 늦게 푸거나 아니면 제 왼쪽에서 멀리 밥을 두는 거예요. 대신 채소나 단백질을 내 앞자리에 놓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소부터 손이 가거든요. 그렇게 미리 야채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조금은 바뀌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을 먹는 건데요. 단백질도 GLP-1 호르몬을 자극해요. 1차로 채소가 깨우고 2차로 단백질이 지원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단백질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식사하실 때 단백질도 꼭 챙겨주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는 건데요. 밥이나 빵은 가장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식사 순서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떨어졌다는 분들이 꽤 많이 문자를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니다. 같은 밥,
같은 반찬인데도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인슐린 저항성 확 낮추는 생활 수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메모해 두시고 오늘부터 바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후 10분 걷기예요. 거창한 운동 필요 없고요. 밥 먹고 딱 10분만 걸으시면 돼요. 걸으면요,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직접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당뇨약 없이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혈당 부채 갚기라고 불러요. 밥을 먹으면요, 몸에 빚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걷기로 바로바로 갚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빚은요, 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왕창 갚아도 좋지만요, 사실 더 좋은 건 매일매일 조금씩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매 식후 10분 걷기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한 잔 꼭 드세요. 밤새도록 우리가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혈액이 살짝 끈적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순환에도 좋아지고 공복 혈당도 안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11시 전에 자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확 올라가요. 하루 못 자도 다음날 인슐린 민감도가 20에서 30%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전에는 꼭 눈을 붙이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공짜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혈당 관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단 것 당기고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확 튀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은 진짜 잘 자야 된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거를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인슐린 저항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검사는 꼭 안 받아도 대략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면요, 인슐린 저항성인가? 한번 의심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밥 먹고 나면 엄청 졸려요. 두 번째, 배고프면 짜증나고 손이 떨려요. 세 번째, 뱃살이 유독 안 빠져요. 이 3가지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요, 오늘 알려드린 체단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가까운 병원에 문의해 주시면 검사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굶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허탕친 거 아니야? 내가 헛수고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노력들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이 작동하는 원리를 조금은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그 원인들을 하나씩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되세요. 체단탄 순서 지키시고요. 식후 10분 꼭 걸으시고요. 일찍 주무시고요. 이 3가지만 잘 하셔도요, 혈당의 리듬을 더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린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책하는 그 순간들을 멈추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또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올 한 해 혈당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테지만요, 이제 그 자책은, 후회는 오래 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하나씩 실천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우리는 실천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더 알려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바빠서 안 알려주고 유튜버들은 몰라서
조회수 안 나와서 못 알려주는 것들. 제가 공부해서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새해에는 혼자 애쓰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해봐요. 같이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오래도록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혈당 잘 흐르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 혈당 관리 참 힘들다고 느낀 적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 유지가 쉽지 않아서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젊었을 때 근육을 더 키워놓을 걸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운동을 배워볼까 고민하지만 무리했다가 오히려 다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처럼 소소하게 걷기 운동하면서 건강관리 잘하자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나깨나 혈당을 고민하는 우리 당뇨인들에게는 하체 근육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런 큰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몸에 좋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에 좋은 음식 중에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2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당뇨 20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그리고 의사분들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추천하는 좋은 단백질, 두부와 계란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당뇨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두부와 계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당 관리예요. 두부는 식물성,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로 모두 고단백 영양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탄수화물은 적으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낮춰주는 일을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먹어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 거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공복혈당 수치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당뇨 치료나 관리 중에 꼭 먹어야 할 음식이기도 해요. 2016년 국내에서 나온 두부가 인체에 미치는 영양학적 고찰이라는 연구를 보면 두부가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고 해요. 장에 있는 좋은균도 눌려주고 콜레스테롤이 잘 빠져나가게 도와줘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엄빠들은 두부를 160에서 240g 정도 한 번에 드시면 좋으니까요. 꼭 적정량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두부와 마찬가지로 계란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줘요. 이 일을 하는 게 콜린이라는 물질인데요.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완숙으로 삶은 계란 한 개에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가 하루에 약 270에서 400mg 정도의 콜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계란 한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절반을 얻는 셈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삶은 계란 하나 정도는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계란과 두부의 두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이에요. 계란과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라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렇게 잠을 잘 자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잠을 못 자는 건데요. 잠을 못 자면 뇌의 기억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심해지면 뇌신경세포나 신경회로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치매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부와 계란 잘 챙겨 드셔야겠죠? 이렇게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혹시라도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걱정된다. 나는 당뇨가 있는데 계란을 먹어도 되는 거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지만 하루에 삶은 계란 1개 정도는 괜찮다고 해요. 실제로 2020년 캐나다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당뇨 환자가 하루에 계란 1개 정도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는 결과가 있고요. 같은 해에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에서도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올라가거나 당뇨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맛도 챙기면서 영양소도 골고루 챙길 수 있을까요? 두부와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초간단 메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부 계란 스크램블 볶음밥이에요.
계란을 풀어서 후라이팬 위에서 휘휘 저어가지고 스크램블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후에는 두부를 가볍게 으깨서 팬에 볶아주세요. 이 두 가지가 완성되면 기본 준비는 끝난 거예요. 맛이 심심하다 싶으면 호박이나 당근 등 채소를 잘게 잘라서 넣으시면 되고요. 잡곡밥이랑 김치랑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는 한 끼를 챙길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밥 해먹기 귀찮거나 하면 자주 해먹거든요. 가끔은 저당 케찹이나 김이랑 같이 싸먹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메뉴 고민된다면 엄빠들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더 간편한 두부 계란찜이에요. 계란 하나를 큰 그릇에 풀어서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잘게 썬 채소와 두부 으깬 걸 함께 넣으면 돼요. 그릇에 참기름을 미리 발라주시고 내용물을 옮겨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2, 3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내용물이 전자레인지에 돌아가면서 넘칠 수 있으니까 계란이 부풀면 숟가락으로 한두 번 휘휘 저어주세요. 저는 처음에 4, 5분 정도 돌려놓고 잠깐 다른 걸 했는데 내용물이 다 넘쳐가지고 오랜만에 전자레인지 청소했던 기억이 나네요. 엄빠들은 꼭 1, 2분마다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두부 계란 구이예요. 두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썬 뒤에 계란 옷을 입혀서 바로 팬에 익히면 돼요. 이건 진짜 정말 쉽죠?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요리 방법을 알려드리냐면 계란과 두부가 당뇨에 좋다는 연구 논문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하대와 한양대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실제로 콩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혈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두부 섭취량이 많을수록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감소한 건데요. 내중막 두께는 일반적으로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판단하는 척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께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한양대에서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계란을 3개 이상 먹은 사람들이 계란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46에서 많게는 54%나 낮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엄빠들이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서 다양한 요리법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좋은 두부와 계란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에요. 당뇨인들에게 계란은 항상 논란이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많은 국가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이 노른자에 든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어요. 아직 100%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정량은 우리 몸에 이롭지만 너무 많은 양은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미 농무부의 자료를 보면 계란 한 개에 든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186mg이에요. 이 수치를 기준으로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계란 노른자 2개 이하, 당뇨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라면 1개를 넘지 않도록 섭취하는 게 좋아요. 만일 당뇨 등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데 하루에 계란을 2개 이상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2009년 당뇨병 관련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주 계란 7개 이상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보다 적게 먹은 사람들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이미 높으신 엄빠들은 하루에 꼭 1개씩만 챙겨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통풍이에요. 몸에 마냥 좋을 것 같은 두부도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통풍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두부에 든 퓨린이라는 물질이 몸속에 과하게 쌓이면 생기는 질환이에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인 후에 요산으로 변하는데요. 이 요산이 몸 안에서 결정 형태로 쌓여서 연골이나 힘줄 같은 조직에 모이게 돼요. 결정 형태라 혈관을 긁는 것처럼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7 이상이라면 두부 섭취를 조절하는 게 좋겠죠. 두부와 계란만으로는 다소 심심하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궁합이 좋은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도 좋아요. 먼저 첫 번째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는 계란과 두부 모두 궁합이 좋은 음식이에요. 토마토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두부와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게다가 모두 칼로리가 낮아서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음식은 미역이에요. 미역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산모에게 특히 좋은 음식인데요. 이때 두부가 더해지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두부의 부족한 요오드를 미역에서 보충해 줄 수 있거든요. 또 콩에 든 사포닌이 미역을 더 부드럽게 해주고요. 여기에 계란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최고의 보양식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녹차가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이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요. 두부와 계란을 먹을 때는 가급적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 녹차에는 탄닌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계란이나 두부를 먹고 녹차를 마시면 이 탄닌산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계란과 두부에 든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장의 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도 방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슘을 빼앗기면서 변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복용 중인 약이에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별도로 약을 복용한다면 약의 성질과 함께 먹는 음식의 성질을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한 예로 심장 관련 질환으로 와파린이라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약은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피가 굳지 않도록 해요. 보통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 약을 처방하는데요. 이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두부처럼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꼭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요. 정확한 진단은 주치의 선생님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게 정하시는 게 좋아요. 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무조건 먹으면 안 돼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셔서 내 실제적인 건강 상태를 아주 긴밀하게 알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두부와 계란을 올바르게 고르는 법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잘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유통기한이에요. 두부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2주 정도, 달걀은 한 달 내외로 표기되어 나오니까요. 최대한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아요. 물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다 폐기할 필요는 없어요. 계란의 경우에는 산란 직후부터 10도 이내 저온에서 냉장 보관을 해주신다면 최대 2달까지도 소비가 가능하고요. 두부 역시 짧은 유통기한에 비해서 소비기한은 약 23일 정도가 돼요. 다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표면의 색상이 좀 변질되었다 하면은 바로 버리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외형이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아야 돼요. 두부는 콩물을 압착해서 만드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만일 표면이 부서져 있거나 점도가 약하게 보인다면 고르지 않는 게 좋아요. 계란 역시 외관으로 보았을 때 껍질의 결이 탄탄하면서 광택이 나야 신선한 거예요. 세 번째로 계란은 사육 환경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계란 껍데기를 보면 약 10자리의 숫자 코드가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육 환경은 여기서 가장 끝자리 번호인데요. 자유롭게 방목한 환경이라면 1번, 닭장 형태가 아닌 평평한 축사는 2번, 개선된 형태의 닭장은 3번, 기존의 좁은 닭장은 4번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사육 환경은 당연히 1번이겠죠. 유통기한이 짧은 두부라도 보관만 잘하면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남은 분량을 그대로 용기에 두고 여기에 소금을 약간 첨가하는 건데요. 물을 붓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돼요. 되도록이면 이틀에 한 번씩 물만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실에 넣어도 돼요. 마트에서 용기 안에 포장돼서 판매하는 두부는 바로 냉동실에 넣어주시면 돼요.
계란은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 때 유지된 모양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돼요. 계란은 특히 주변에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도 있어서 바로 옆에 강한 냄새가 나는 식품이랑 같이 놓으면 냄새를 다 흡수해버리니까 좋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쉽고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단백질 덩어리, 두부와 계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적정량만 섭취한다면 혈당 조절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다양한 요리법으로 단백질 잘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밥 먹고 운동하고 나면 입이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 3, 4시쯤 되면 이상하게 바삭한 간식이 생각난다거나요. 또 어쩔 때는 먹을 게 자꾸 생각나서 괴로운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혈당 착하고 기름 적은 바삭한 간식, 근데 또 맛까지 있는 과자 8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8가지 모두 다 설명드리려면 정말 바쁘니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런 과자류를 처음 드셔보신다면 반드시 절반만 드시고 혈당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혈당이 오르지 않은 음식이라도 이상하게 나한테는 혈당이 튀는 그런 음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음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혈당이 착하게 나오면 나랑 잘 맞는 음식이니까 그때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혈당이 조금이라도 많이 오른다 싶으면 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반응도 다르고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적당한 섭취량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알고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처음에는 꼭 절반만 드시고 30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혈당을 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쿠팡에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7번째와 8번째는 간단하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준비했어요. 건강하면서도 바삭한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7번째와 8번째 먼저 보셔도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구운 감자. 당뇨 환자분들께는 탄수화물 함량이 15에서 20g 이하인 과자가 적합한데요. 혜태의 이 구운 감자는 탄수화물이 19g, 당류가 2g으로 다른 감자 과자에 비해 훨씬 착한 편이에요. 실제 당뇨 있는 분들도 많이 드시고 있고 바삭하고 오독오독 이 씹는 식감 덕분에 간식이 생각날 때마다 드시려고 쟁여두는 분들이 많기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과자인데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맛이 있고 특유의 식감과 고소한 향 덕분에 자주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감자 과자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 99칼로리 칩. 이 99칼로리 칩은 빙그레와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인 인테이크가 함께 만든 제품이에요. 인테이크는 대체 당류, 대체 단백질, 환자용 식품 등 건강식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서 품질 면에서 믿을 수 있어요.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을 제가 몇 가지 먹어보았는데요. 품질도 괜찮아서 믿음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18g인데 식이섬유가 무려 5g이나 들어있어요. 순탄수화물은 13g 정도로 꽤 착한 편이에요. 또 단백질이 5g이나 들어있어서 성분 좋고 가성비도 괜찮은 간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칼로리도 한 봉지당 99칼로리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실제 당뇨 환자분들 후기를 보면 이 제품 한 봉지를 한 번에 드셔도 혈당이 착하게 나왔다는 분들의 후기가 많았으니까요. 바삭한 간식을 찾으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퀘스트 프로틴칩. 퀘스트라는 브랜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외국 브랜드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6, 7년 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던 시절에 이 브랜드 제품을 정말 많이 먹어봤어요.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성분 조합이 워낙 좋아서 한 번 먹으면 눈물을 머금고 사 먹게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퀘스트 뉴트리션은 음식은 맛있어야 한다라는 철학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성분과 탄수화물 함유량이 적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이걸 진짜 잘 지키고 있나 궁금하시면 영양성분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진짜 굉장해요. 탄수화물 5g, 단백질 18g.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정도 조합은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진짜 훌륭한 축에 속해요. 대신에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짭짤한 맛은 있지만 그래도 짭조름하면서 바삭한 칩이 생각날 때는 먹기 딱 좋은 과자예요. 실제로 퀘스트 프로틴 칩은 당뇨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과자 중에 하나예요. 드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이걸 먹고 혈당 측정을 직접 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혈당이 10도 안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전한 간식이니까요. 짭조름하고 바삭한 과자 먹고 싶다면 꼭 시도해보세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네 번째, 참크래커. 이 제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바로 크라운 참크래커인데요. 이 제품과 혜태에서 나온 아이비 둘 중에 뭘 추천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참크래커가 탄수화물 함량이 6g 정도 더 낮아서 이걸 추천드리게 됐어요. 사진 보시면 해당 영양 정보는 3봉지 기준이기 때문에 한 봉지에 해당하는 수치를 확인하려면 3으로 나눠야 돼요. 한 봉지당 탄수화물은 약 13g 정도로 꽤 괜찮은 편이에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는 혈당이 착하게 나와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같은 음식도 혈당 변화가 날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서 혈당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날은 혈당이 안 오르다가도 다른 날은 높게 나왔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고민되신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절반만 드셔보세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5번째, 미주라 소이아 크래커. 미주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건강한 간식을 잘 만드는 회사로 유명해요. 그 중에서도 이 미주라 소이아 크래커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과자예요. 콩이 16% 함유되어 있고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을 70%나 제거해서 담백한 맛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미주라 제품은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한 봉지를 다 드시고 1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했더니 99였던 혈당이 130으로 약 30 정도만 상승했다라는 후기가 많아요. 2시간 후에는 114로 안정되었으니까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탄수화물이 25g으로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반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여러 번 재구매했던 제품인데요. 맛이 엄청 강렬하진 않지만 바삭하고 오독오독한 이 식감 덕분에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아요. 특히 담백한 크래커를 좋아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려요. 땅콩버터나 그릭 요거트를 발라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요. 건강한 간식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6번째, 퀘스트 쿠키. 몽쉘이나 쿠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퀘스트 브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분이 진짜 말도 안 될 만큼 너무 좋고요. 맛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맛이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도 웬만큼은 만족하면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양 성분을 보면 탄수화물 19g 중에 식이섬유가 9g이니까 순탄수화물은 10g 밖에 안 돼요. 당류는 1g도 안 되고 단백질은 15g이나 들어있어요. 정말 훌륭하죠? 그리고 성분도 정말 좋은데요. 쿠키 크기도 꽤 커서 한 개만 먹어도 군것질 욕구가 싹 사라질 정도예요. 식감은 촉촉한 초코칩이랑 비슷하고 초코칩도 많이 들어있어서 후기도 정말 좋아요. 실제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니까요. 쿠키를 좋아하시면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드셨던 많은 분들이 가격이 조금만 더 착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맛과 성분이 모두 만족스러워서 정기적으로 구매한다는 리뷰가 많아요. 군것질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퀘스트 쿠키를 드셔보세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 제품을 먹고 혈당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7번째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2가지는 직접 해서 드실 수 있는 간식이에요. 7번째, 포두부 과자. 두부가 당뇨에 좋은 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번에는 포두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만들기 전에 이 두부 특유의 향이 싫으신 분들은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갔다가 차가운 물에 헹궈 주시면 돼요. 이때 살짝 담갔다가 건지는 게 포인트니까 절대 삶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포두부 3장을 가로 세로 3cm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 크기가 먹기 딱 좋아요. 자른 포두부를 비닐봉지에 담아주세요. 봉지에 올리브유 2큰술, 맛소금 4분의 1 작은술, 검은깨 1큰술을 넣고 봉지를 빵빵하게 만든 뒤 골고루 섞이도록 흔들어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종이 호일을 깔고 포두부를 골고루 펼쳐주세요. 180도에서 8분간 먼저 구워주시는데요. 덜 구워졌다면 골고루 뒤적이고 170도에서 8분 더 구워주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바삭하고 건강한 간식인데요. 특히 추운 겨울 입이 심심해서 자꾸 간식을 찾게 될 때 이 포두부 과자를 드시면 딱 좋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간식은 서리태 볶음이에요. 서리태는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또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데도 훌륭한 역할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고 저희 어머님께서도 자주 드시는 간식이라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만드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볶기 좋은 양만큼 서리태를 꺼내주세요. 물에 몇 번 씻어준 후에 30분간 불려주세요. 불린 콩은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을 사용해서 중약불에서 고루고루 볶아주세요. 처음에는 콩이 조글조글한 상태인데 점점 주름이 펴지고 껍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콩 속살이 노릿노릿한 갈색빛을 띌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세요. 어설프게 볶으면 비린 맛이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볶는 도중에 콩을 하나 맛보았을 때 고소한 향이 싹 올라오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추천하는 간식 8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간식들 중에는 처음 보는 간식도 이미 잘 아는 간식도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처음 보는 음식은 반드시 소량만 드셔보시고 혈당을 체크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아도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과자 외에 다른 간식,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보고 가능하면 혈당 실험도 해볼 테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식도 함부로 못 먹네. 정말 힘들다. 혈당 관리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게 되실 텐데요. 입은 너무 심심한데 먹으면 혈당 오를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사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당뇨인들이 추천한 간식, 혈당 오르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 9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9가지 모두 다 설명드리려면 바쁘니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저당 믹스커피. 믹스커피 좋아하는 엄빠들 많으실 텐데요. 당뇨가 있어서 믹스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맥심에서 맥심 모카골드 심플라떼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성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중에 제로커피, 스테비아 커피라고 해놓고 물엿을 넣어서 파는 브랜드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제품을 잘못 사서 드시면 혈당이 바로 직방으로 오르니까 여러분들은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TV에 보고 무슨 산양류 들어간 믹스커피를 사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제품도 성분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엄빠들은 그런 제품들에 속지 마시고 성분 좋은 2가지 추천드릴 테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성분 좋은 믹스커피 첫 번째는 맥심 심플라떼고요. 2번째는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스테비아예요.
프렌치 카페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기업이지만 어쨌거나 당뇨인들이 드실 수 있는 믹스커피 중에서는 성분이 가장 좋은 게 프렌치 카페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선은 필요하신 엄빠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제품은 실제로 당뇨 있으신 엄빠들이 먹어봤더니 혈당이 10에서 20 정도만 올랐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믹스커피 생각이 난다 싶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곤약 젤리. 저도 정말 많이 먹었던 제품인데요. 달달한 간식 찾으시는 엄빠들에게는 정말 딱인 게 곤약 젤리예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많이 드시는데 이게 칼로리도 거의 없고 대체당으로 단맛을 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혈당이 많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과일이 먹고 싶을 때 한 개 먹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실제로 당뇨인 분들이 이걸 먹고 혈당을 재봤는데 혈당이 거의 안 올랐다라는 후기가 많았고요. 대신에 자꾸 먹다 보니까 너무 달아가지고 오히려 질렸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곤약 젤리는 믹스커피랑 마찬가지로 영양 성분표를 잘 보고 사셔야 되는데요. 당류가 0g이라도 대체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말티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말티톨은 대체당으로 사용되는데 당류는 0으로 표기가 되지만 설탕의 절반 정도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하니까요. 주의해서 잘 보고 사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닥터리브 곤약 젤리이고요. 이게 양이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뜯으면 두세 번에 나눠서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좋아요. 가장 많이 추천하는 맛으로는 청포도랑 복숭아인데요. 기호에 맞게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메일 바이오 그릭 요거트 무가당 플레인. 제가 정말 애정하는 기업 메일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무가당이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데요. 당뇨가 있으면서도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식전에 먹었더니 혈당 방어가 잘 됐다라고 가장 많이 추천한 간식이 바로 그릭 요거트였어요.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한 것도 있고 묽은 것도 있는데요. 우리 엄빠들은 꾸덕꾸덕한 것보다는 묽은 거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 제품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런데 요거트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정말 간혹 요거트가 맞지 않거나 그릭 요거트가 맞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요. 남들은 다 안 오른다고 해서 먹었는데 나는 혈당이 오르는 음식들이 꼭 하나씩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장 정확한 건 조금 드셔보시고 내가 혈당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연소혈당 측정기, 연당기라고 해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혹시라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당뇨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연당기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제품들은 아니에요. 오차 범위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엄빠들은 연당기 말고 직접 체열해서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이게 혈당이 오를까 안 오를까 궁금한 음식 있잖아요.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지만 먹어보고 싶은데 혈당이 오를까 안 오를까 궁금한 음식. 그런 것들은 혈당을 어떻게 재면 좋으냐면요. 30분 단위로 2시간까지. 혈당이 조금 늘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최대 3시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이렇게 측정해 보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혈당 방어에 너무 좋은 그릭 요거트, 메일 바이오 그릭 요거트 무가당 플레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황태포예요. 황태포는 혼자 영화나 드라마 볼 건데 간식으로 먹을 만한 거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글에 많이 추천되는 간식이에요. 저도 사실 혼자서 영화 볼 때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먹곤 하는데요.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황태 자체가 물고기이다 보니까 단백질은 많고 지방은 적고 영양 성분은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마른 오징어나 쥐포는 첨가물이 많고 달고 짜고 완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황태포는 정말 자연산 그대로 건어물 식품이다 보니까
허기도 달래주고 저녁에 배고플 때 조금 뜯어 드시고 주무셔도 괜찮은 간식이에요. 더더군다나 시중에 판매되는 황태포, 황태채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꼭 국내산을 먹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드실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 새언니네 어르신들께서도 강원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어물이나 생선류를 많이 선물해 주시곤 하는데 그 덕분에 저도 감사히 황태포, 황태채를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 먹어보고 채로 된 것도 먹어보다 보니까 황태포 자체를 사는 건 손질도 해야 하고 막 가루도 떨어지고 하니까 번거롭더라고요. 번거로우면 우리가 또 손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입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을 건데 어떤 걸 사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황태포보다는 황태채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쥐누니콩 뻥튀기. 우리 엄빠들 겨울철 간식으로 뻥튀기 많이들 드실 텐데요. 뻥튀기는 혈당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그 대신에 쥐누니콩, 약콩으로 만든 뻥튀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뭔가 바삭바삭한 거 먹고 싶고 입은 심심하고 또 약간 출출한 것 같기도 하고 할 때 이 쥐누니콩 뻥튀기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도 이 쥐누니콩을 볶아서 드셨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 쥐누니콩을 삶아다가 믹서기에 갈아서 검콩 국수를 해 드시기도 했어요. 단백질이 많아서 포만감도 들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도 않으니까 자주 챙겨 드시더라고요. 또 우리 당뇨 있는 분들은 매번 두부만 챙겨 먹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간식으로 조금씩 챙겨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자일리톨 100% 사탕.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빠들 중에서는 자일리톨 특유의 개운한 그 화한 느낌을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이거를 10번도 넘게 재구매를 해서 먹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꼭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넣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넣었어요. 이 제품은 바로 퍼지락이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영양 정보를 보고 아니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들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랑 당 알코올을 뺀 값이 당류예요. 즉 혈당을 올리는 성분은 당류에서 결정이 난다는 얘긴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당 알코올이 전부 다 이 탄수화물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혈당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자일리톨 들어있는 사탕을 당뇨 있는 분들이 많이 드셔봤는데요. 혈당이 정말 안 오른다. 너무 신기하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주셨어요. 7번째, 셀렉스 선화이버. 이건 아는 분들은 정말로 잘 챙겨서 드시고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모르시는 제품인데요. 변비가 있으신 엄빠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게 됐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정말 많은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에는 구화검 가스분해물 써나이버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돕는 물질이에요. 혈당 조절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맛도 강하지 않아서 물 300에서 500ml에 넣어서 섞어 마시면 돼요. 물에 탔을 때 흔들지 않아도 잘 녹으니까 아무래도 먹기도 편하고요. 따로 유산균을 챙겨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프리바이오틱스 함유량이 높아서 날씨가 추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한 번쯤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꼭 드셔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8번째, 메일두유 99.9. 이것도 메일 제품인데요. 메일 제품이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혹시라도 광고 받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광고 안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 두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웬만한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 인정한 두유 중에 두유, 정말 좋은 두유 첫 번째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두유예요. 설탕 안 들었고요. 가격 저렴하고요. 단백질 함량 높고요. 매일 마셔도 건강에 이상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해요.
평소에 오후에 꼭 간식이 당긴다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이 메일두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후에 배고플 때 두유를 먹는데요. 우리 엄빠들도 혈당 생각해서 이 좋은 간식으로 두유 한번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9번째, 핑크리스프 통밀 크래커.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이 과자는 진짜 아는 분만 아는 과자로 유명해요. 평소에 참크래커 드시는 엄빠들은 종종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통밀로 된 크래커를 찾으시는 분들이 자주 사드시는 제품이에요. 얘는 혼자서 먹어도 되지만 크림치즈나 블루베리 같이 곁들여서 먹어도 좋고요. 이 위에 땅콩버터를 얹어서 먹어도 좋아요. 혈당도 착하고 막 엄청 기름지거나 하지 않아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간식이에요. 드셔보신 분들 말씀으로는 그냥 고소한 누룽지 먹는 맛이라고 하니까요. 입이 심심할 때 한두 개쯤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제로 당뇨인들이 추천한 간식, 혈당 오르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 9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너무 참지만 마시고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간식들 드시면서 가끔은 먹는 즐거움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